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너무 늦게 일이 끝나는 바람에 밤에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자정 무렵에 업로드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차피 금요일이고 오늘 장이 열리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회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지금 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밤에 어제 만약에 자정쯤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큰 하락, 뭐 엔비디아가 어제 10%씩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위기의 상황들, 지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생생하게 뭐 전달을 해드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지금 토요일 날 좀 일찌감치 만들어 올려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뭐 지나가다가라도 보실 수 있게 그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이게 도통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정말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는 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이 좀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전에 폭락하는 상황에서 일단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저께까지 못 줄였다고 하면. 그리고 어제 오전에 줄였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아직도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슈는 뭐 명확합니다.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일단 타격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장에서 우리 증시가 왜 그렇게 움직였냐면 어제 미국 관리가 지금 오늘 뭐 기사들 보면은 이제 뭐 이름까지 막 나오고 했지만 어제는 미국의 뭐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국내 언론은 그랬고 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신들도 지금 미국의 한 뭐 누군가라고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이름이 나중에 하나씩 나오긴 했지만 초반에는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막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오전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폭락을 했는데 너무 웃기게도 이란이 폭격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막 나오면서, 이게 허위 사실인가? 오보인가? 뭐 이러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막 합니다. 아, 그, 오전장 막판 한 11시 언저리쯤부터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이 타격한 얘기, 미국의 관리의 구체적인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이 전해졌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이제 강세로 전환하지는 못하고 좀 이게 뭐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한 건 아닙니다. 다우는 올랐거든요. 다우 지수는 올랐는데 거기에는 정유주 이제 뭐 엑선모빌이라든가 이렇게 정유주들이 오늘 반등을 했고 해운 우리도 해운주 어제 올랐지만 그런 이 전쟁이 났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업종인 종목 뭐 여러 가지 오일 그다음에 셰일가스 그다음에 은행들 뭐 등등이 몰려 있는 다우지수는 올라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크주 기술주들은 상당히 어제 많이 빠진 게 이제 반도체와 AI와 그런 첨단 산업들이 좀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제도 빠졌어요. 어제도 빠졌고 또 그저께는 제가 어제 아침이었나요? 그저께였나요? 테슬라 리포트를 바로 보여드렸는데 너무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죠. 2차 전지들도 이제 덩달아 내려가고 있고, 리튬들도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그나마 바이오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바이오는, 그냥 그래도 보합권에서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어제 일라이릴리는 좀 빠졌지만 그저께까지는 좀 좋았었고, 뭐 파이자 같은 경우에 어제는 올랐고 뭐 최근에 하여튼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좀 빠지다가 바이오는 좀 들썩거리다가 반도체가 거의 혼자 끌고 가던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커지면서 투자자 심리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고 보자. 근데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던 반도체를 정리하자는 심리가 확 쏠린 거예요. 이제 시장에.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반도체를 줄이고 진짜 1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지금 100% 넘게 찍혀 있는 그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그 이제 애들도 정리를 해서 결국엔 지금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게 왜냐면, 안 좋을 걸 알고 팔았다기보다 안 좋으니까 조금 팔고, 안 좋으니까 좀 더 팔고, 또 안 좋으니까 좀 더 팔고 하면서 이번 주를 그냥 그렇게 갔다가 전쟁 소식이 딱 나오니까 한꺼번에 다 팔기 부담 없는 정도의 비중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바이오고 2차 전지고 전부 다. 저는 지금, 비중, 완전히 이제 비중을 줄여버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까지 금요일 우리 증시가 빠졌을 때는 아직 미국 증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야? 우리 증시가 막판에 올라간 거 보면은 전쟁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크게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는 월요일 날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말 사이에 아주 획기적으로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보고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차트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고 폭락이 나오고 내 눈앞에서 막 폭락을 하면 이게 뭐지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폭락하고 있는 장이 팩트일 뿐 나중에 원인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 뭔가 내가 잘 모르는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장중에 만약에 흐름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켜놓고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분봉을 아주 타이트하게 1분봉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분봉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5분봉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성향이나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봉이 특정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는 것은 그건 너무 그냥 내 투자금을 지키는 본능적인 거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놔두면 반토막이 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운이 없었네. 운에다 맡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고 실체가 확인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파악한 뒤에 그때 다시 분석해서 좋은 종목 골라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살까 말까 엄청 담아놓고 고민하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반도체 종목인데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고 딱 찾았더니 두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이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외신들 국내 언론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잘 모르는데 폭락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제일 빨리 압니까? 내가 알기 전에 누군가 큰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정보를 얻어서 더 빨리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단 한 주라도 아니면 5%라도 10%라도 아니면 좀 불안하면 그냥 다 팔아버리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 이슈가 이스라엘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다르면 증시는요 지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한 20-30%더 이게 핵전쟁으로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호전성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또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거, 미국의 경제를 이스라엘이 틀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제 유태인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을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고, 뭐 분위기 보고, 뭐 이런, 지금 이번에도 폭격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요격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약하게 했지만, 핵 시설이 그 집중 배치돼 있는 지역에 그런 이스라엘이 어쩌면 장난처럼 보이는 그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경고죠, 경고. 까불면 너 여기 다 뒤집어 버릴 거야라는 그런 경고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뭐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그동안에 그 무장 세력들을 배후 지원하고 있다는 뭐 안팎의 어떤 예상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란이 직접 움직이고 사방팔방에 있던 무장 세력들이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덤비고 그러면 이제 5차 중동 뭐 전쟁, 그리고 세계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전쟁이라는 것,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시장을 폭락으로 이끄는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그 어떤 외신이 전해주는, 또는 그 전쟁 현장의 어떤 상황, 이게 미치게 될 영향, 이런 거를 아주 정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능력이 있고, 또는 잽싸게 그 정보를 캐치할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또 그게 성공할 거라고 확실하게 어떤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전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든지 그 시장에 다시 반영되게 마련이고요. 또 실적, 1분기가 지나가고 1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지점에 이제 지나갈 때는 실적이 언제나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뭐 전쟁, 뭐 이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가려면 실적을 보는 것도, 실적을 예상하고 분석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지금 4월 15일까지는 다 보고서가 전체 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3월 말까지 다 이제 전년도 결산 보고서가 올라왔고, 지금 빠른 곳은 1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실적의 그 재무제표들을 다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서류를 공개해 놓고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숨겨져 있을 때야 찾기 어려우니까 못 본다 하지만,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분석하기 너무 좋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주말에 1분기 실적까지. 그래서 방향을 다 잡고 전망까지 다 뒤져보고, 뭐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실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뭐 수급이라는 것, 우리가 기초, 그냥 주식 투자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기본적인 뼈대, 실적으로 방향을 잡고 수급으로 수익을 내는 뭐 그런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이번 전쟁 그 이슈로 증시가 크게 하락해 있는 그 상황의 끝 지점에서 잽싸게 다시 낚아채자, 좋은 종목을. 그러면서 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여유, 지금 전쟁이 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고 엔비디아가 10%가 빠졌고 이런 거를 보면서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수익을 실현해 놓고 현금을 들고 있자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토요일이지만 어제 이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 저녁도 못 먹고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일이 늦게 끝나서 좀 애먹었는데요. 어쨌든 뭐 오히려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결과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뭐 느긋하게 종목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의 그 판세를 좀 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우리 증시 분위기를 먼저 보면요. 코스피가 240 종목이 올랐고 632 종목이 빠졌습니다. 안 좋았죠. 1.63% 빠졌고 대형주들이 1.86% 하락했으니까 분명히 안 좋았는데, 3%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많이 회복한 상태로 끝났죠. 어떻게든지 모르고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도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건지 아닌지를 예상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그렇다고 반등을 뭐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또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가 원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월요일 날 조금 더 빼고 가지 않을까. 만약에 반등할 거였으면 어제 외국인이 샀을 거예요. 이제 근데 외국인이 이제 왕창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이어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코스닥도 보면 356종목이 올랐고 1208 종목이 빠졌습니다. 1.61% 비슷하게 빠졌고 코스닥 150이 1.3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특히 금융투자 아주 짧게 수익 내는 이 금융투자 코스피에서 왕창 덜어냈고요. 근데 코스닥 보면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보다 더 많이 팔았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서 이 3% 넘게 빠지던 코스닥 지수는 결국 이제 쫙 끌어올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월요일 날 반영을 하게 될지는 월요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락세를 완전히 뭐 폭락하면서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선물 지수는 이제 2% 넘게 나스닥이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고, 자, 미국 증시들 보면은 어제 나스닥이 2.05%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우는 0.56 올랐고 S&P 500은 0.88 빠졌고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유하고 이제 그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주들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 0.68% 다시 올라서 1382원대 기록했는데 막판에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국제유가도 0.15% 올랐지만 82달러대로 올라섰지만 이게 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느낌은 아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코스피는 해외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간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3%대 급락세가 나온 뒤에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하락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간단한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어제 일일 동향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연준 위원들의 고금리 지속 시사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뉴욕 은행 총재가 존 윌리엄스라고 했던 그 양반이 이번 뭐 지금은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막 매우 강한 발언을 쏟아냈죠. 거기다가 TSMC 가이던스 하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지만 핵시설 등 주요 지점 안전 소식에 낙폭 축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핵시설이 안전해서 낙폭을 줄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끌고 갈 생각이 보이지 않는 아주 가벼운 그냥 공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그 이란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서로 그냥 자존심만 세우는 정도. 나 그냥 경고하는 그런 느낌. 자국민에 대한 메시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란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쪽팔리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우리도 공격했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면전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폭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 기반으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석유, 해운,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석유, 해운, 방산. 뭐 방산도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뭐 로키드 마틴 같은 이제 대표적인 정말 1.7% 어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시장을 좀 해석한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현대차가 1.7%대 올랐고 네이버가 0.9%대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 즉 크게 빠진 게 SK하이닉스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LG화학까지가 2%대.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엄청
충격을 주는 정도의 낙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은 어쨌든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HLB, 리노공업, 클래시스, 휴젤, 리노공업을 빼면은 바이오와 이제 의료정밀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 종목에. 그리고는 빠진 종목 보면은 엔캠이 5%대, 알테오젠이 4%대, 이오테크닉스가 3%대, 신성델타테크 3%대 빠졌는데 이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도요. 낙폭을 아주 크게 만회하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어제 제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조금만 지켜보자고 안 했는데 8% 넘게 하락하다가 좀 3.25. 그러면은 사실 저점에서 사셨으면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또 약간 수익권에 들어가 있지만 월요일 날 또 뭐 만약에 하락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약간 있긴 합니다. 자, 업종 보면은 운수창고.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운수창고 제일 좋았는데 흥하해운 9%대, HMM 5.7%대 이런 식으로 해운주들 좋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의료정밀이 제일 안 좋았는데 DI가 13%대, 미래산업이 6%대 빠졌는데 그 다음이 전기전자였죠.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가 크게 하락을 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운송이 제일 좋았는데 태웅로직스 3%대, 유성 TNS 1%대 올랐지만 반도체가 또 거의 뭐 업종이 4%대 하락할 정도로 크게 빠졌습니다. 에이징랜드, STI, ALT가 9%대, 또 뭐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자,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사들 보지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BBC 같아요. BBC를 자주 참고하게 되는데 역시 BBC가 이게 오늘 지금 좀 전에 그 캡처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미사일 공격을 했고 이제 뭐 US 미국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를 가운데 띄워놓고 뭐 이렇게 그 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왼쪽에 그 이제 최근에 최신 이 소식들, 속보들 순서대로 이제 계속 쭉 달아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개가 미국 소식이에요. 미국발 이제 정부 관리의 어떤 멘트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뭐 블링컨 지금 G7 그 참석하고 있는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뭐 단계적으로 좀 이제 좀 그 디에스컬레이션이니까 이제 좀 낮추자 단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촉구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G7 회의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그 공격의 작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그 인발부가 되지 않았다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난 모르는 공격이었어. 그리고 중동에 좀 그 긴장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한 것보다는 미국은 아니야. 그다음에 중동에 좀 완화가 필요해.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얘기는 다 그 이란 쪽 이제 상황 내지는 분위기를 속보로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제 새벽에 이스라엘을 폭격했다 하는 이제 그 미국 관리의 BBC의 미국 파트너죠. 이제 BBC의 US 파트너인 CBS 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다는 내용이 하나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스테인 미디어니까 이제 이란의 국영 뭐 언론이죠. 국영 언론 사이트에서 이거를 그 확인되지가 않은 어떤 폭발 보도를 이제 말을 했는데 뭐 이게 공격했다 이런 것들은 다 축소했다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스파한이라고 돼 있죠. 이스파한. 여기는 대규모 공군 기지도 있고 에어베이스 공군 기지도 있고 또 메이저 미사일 프로덕션 컴플렉스. 그러니까 주요 그 미사일 생산 단지가 있고 또 세브럴 뉴클리어 퍼실리티니까
몇 개의 여러 개의 이제 핵 관련 그 시설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파한이.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핵 시설이 손상돼 데미지를 입은 것이 없다는 이제 앞에 no가 붙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속보들이 쭉쭉쭉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건 맞는데 실제로 타격을 입혔거나 그런 건 아니라 이란이 또 참을 거냐, 다시 또 뭐 약간의 공격을 재공격을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고, 여기에 미국이 또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관여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아니라고 이제 부정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한 건 맞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란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도를 일부러 시간도 좀 줬고 뭐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러면서 다 그냥 요격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을 하면서 이란은 우리 공격받은 거 역공했고 뭐 이런 게 이거는 전쟁을 키우려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이 공격이 처음 나와서 시장에 충격받았던 그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결국에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참느냐 못 참느냐, 뭐 이렇게 잽 툭툭 던지다가 그게 급발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번 차트 봐야죠.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열어보면,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2550을 향해 내려가면서 121선, 241선을 다 이탈했다가 3% 넘게 빠졌다가 2591까지 쫙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 기다란 매물대가 펼쳐져 있으면서 지지를 해줬고요. 이거보다 더 빠지면 안 되는 자금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하단을 지지해준 거예요. 근데 뭐 월요일날 조금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121선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코스피가 121선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2573포인트네요. 그럼 0.7%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241선이면 2560, 1.25%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밑에 동그라미 아래에 오른쪽에 표시해 놨지만 괌에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월요일 장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의 그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추세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면 이때는 이제 매수 기회 또 보는 것, 약간의 매수 기회를, 그러니까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지금은 좀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월요일에도 약간 냉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뭐 아래쪽에 파란색 481선이 선명하고, 그 역시나 3.58%까지 빠지다가 이제 1.61로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481선이 815.3포인트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3% 정도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481선을 향해서. 그 정도는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만약에 산다면, 지금 코스닥도 과매도 구간이긴 하거든요.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800 지금 25에서 마무리를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가 딱 매물대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매물대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보다 좀 더 하락한다면 481선인데 481선 가까이, 그러니까 825포인트 깨지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코스닥의 좀 대형주들 위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825포인트 매물대를 깨면 결국은 이 어제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825를 깰 경우 오히려 바닥이 어디일까, 바닥 잡는지 확인하면서 매수 보고 있다가 타이밍 보고 있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뭐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MD, 브로드컴 뭐 등등 해서 지금 반도체 AI 등등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도 아마도 전기전자라든가 코스닥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종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전기전자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을 했는데요. 2.68% 전기전자가. 근데 지금 매물대 바닥 27,441 정도에서 저점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은 27,873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 때문에 좀 더 빠진다면 이번에는 매물대 바닥도 바닥이지만 한 61선 정도가 아닐까. 초록색 전기전자. 그래서 이 업종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61선 언저리에서는 코스피 반도체를 사신다면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반도체 이렇게 좋았는데, 그죠? 코스닥 반도체 진짜 작년 1월부터 지금 쭉 이전에도 더 좋았었어요. 재작년 4분기부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초록색 61선 부근에서 지지받은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죠.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121선 부근까지 밀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61선까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고 충분히 121선 때에 따라서 121선까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불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는 물론 저점 매수를 하는 타이밍 보는 거 좋습니다. 61선 부근에서. 그게 금요일 날 나왔던 건데요. 지금도 61선 부근에서 추가로 61선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 미국 증시가 원체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크게 빠졌어요. 미국 증시의 반도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다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급도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불안한 그런 자리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나스닥 오늘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나스닥 크게 빠지고 있는데 자, 연 보라색 선이 121선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빨간색 21선에서 60일선 깨고 121선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121선 부근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121선까지 빠지는 게 0.6% 그러면 내일 밤 아니죠. 월요일 밤에는 한 0.5% 6%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오늘 빠진 것처럼 2% 넘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건 아니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나스닥도 월요일 하루 정도 밀리고 나면 이제 한 화요일쯤부터는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나스닥 일봉을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랫꼬리라는 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마지막 이게 좀 3분봉인데요. 마지막 5개니까 15분 동안 장 마감하기 15분 사이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한 일단은 반발인데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지 이게 굉장한 강도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충격적으로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도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봉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무슨 지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60일선인데 그냥 10.0%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0%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빠지고 있고 불과 한 달 전에 970달러대를 가 있던 종목인데 76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분들은 상당한 또 손실이 한 20% 이상의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엔비디아는 저 아래쪽에 있는 연 보라색 121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물론 제가 잠깐 봐드리면 엔비디아의 일봉을 보면 지금 121선은 650달러거든요. 14.67
오늘 기준으로 14.67%가 더 빠져야 되니까 거기까지 밀리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찾아야죠. 매물대가 745달러에 있습니다. 그러면 745달러를 뭐 지금으로부터 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체크해 보면은 얼마쯤 될까요? 1.8% 하락.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8, 1.9% 정도 하락하면은 매물대가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뭐 좀 더 열어놓고 대충 2% 정도, 2%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럼 이 정도가 월요일 밤의 예상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주가는 지지 라인이 60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이걸 또 바로 뚫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68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그 자리는 마이너스 10.8%, 10% 넘게 더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월요일 밤에 반등이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 밤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수익, 뭐 200달러, 100달러, 200달러대에 뭐 아니면 한 400달러대에 매수한 사람들 아직도 큰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밤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더 밀릴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 우리 반도체도 그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저점 매수 들어올 수도 있다. 엔비디아의 월요일 밤 흐름이 너무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아주 속썩이고 있는 종목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뭐 어제 1.5% 정도 하락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저께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18일 밤에 이제 나왔는데 18일 밤이었나요? 17일 밤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저께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에버리지 스코어 2점에 가 있고 네거티브 아웃룩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 내고 있고 홀드 의견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에요. 홀드 보통의 경우는 셀 잘 안 냅니다. 뭐 외국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보통 그 바이 내지는 뭐 기껏해야 홀드지 셀 팔아라라고 의견 잘 안 내거든요. 근데 홀드 의견이 지금 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 원문은 그냥 다 띄워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요 밑에 뭐 비즈니스 서머리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뭐 테슬라만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보여드리거나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지금 계속 안 좋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지금 상당히 악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고, 그 자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계속 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시작했다기보다 계속해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거. 그러면 결국에 어제 외국인 기관이 뭐 다 팔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철저하게 전쟁 이슈, 외국에서 시작된 외국발 이슈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종목을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과연 어떤 종목들 매매했지를 보자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그냥 4월 19일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매한 종목도 쭉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판 종목이 SK 하이닉스, 어제 많이 빠졌죠.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한미반도체, LS, 한화오션, 흥하해운, 삼성 SDI,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금양, DI, LG화학, 오리온, 여기까지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 현대차, 어제 주가가 좀 올랐었죠. 현대차. 그 다음에 뭐 선물 인버스 뭐 이런 종목은 어제같이 폭락하는 장에서는 예상 가능했던 거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어요, 외국인이.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네이버도 어제 올랐죠. 그러니까 올랐던 딱 두 종목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GF 리테일, 삼성물산, KB금융,
그리고 미국 테크 또 이걸 많이 빠졌다고 보는지 이걸 샀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고. 두산밥켓, 삼성화재, 삼성 SDS, 현대모비스, SKC. 자, 여기까지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만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어제 같은 장에서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야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많이 팔고 산 종목들은 뭐야? 보니까 많이 판 종목, 그 다음으로 많이 판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하나금융지주, 삼성 E&A, 효성중공업, 삼성전자,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일진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얘네들은 뭐 수익 실현한 물량도 있었을 거고, 포함돼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거고요. 지금 가격 보시면 뭐 전부 다 막 빠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보세요. 아까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이 신한지주, KTNG,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미국 나스닥 100 관련된, 그다음에 인버스 관련된 ETF들이 쭉 나오고 나서 기업은행, LS일렉트릭, 또 미국 S&P 500도 샀죠. 그러니까 이 지금 ETF들 사는 거 보면은 미국이 많이 빠졌다고 또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생명, 또 2차 전지 탑10, 차이나 항생테크,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CJ 제일제당까지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종목들이 뭐 대거 포함되어 있고 또 미국 ETF들이라든가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이런 게 이제 코스피에서 보였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땠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 엔캠, STI, 필옵틱스, 자람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삼천당제약, 테크윙, 리노공업, YIK, HB테크놀로지, GST, 시노펙스, SNS텍까지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이오테크닉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반도체 두 종목을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엄청 고민하면서 사느냐 마느냐를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아직 내가 확실히 어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그 구체적인 그걸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결국 조금 더 보자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는 뭐 빅텍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그리고 BCNC, HLB, 하나머티리얼즈, 메드팩토, 흥구석유, AP시스템, FST, 글로벌 텍스프리, 솔브레인 홀딩스, 이스트소프트, HLB 제약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역시 이 다음으로 많이 팔고 산 종목은 뭐지? 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주성엔지니어링, 재룡전기, HPSP, 파두, JYP 엔터테인먼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LB, JNTC, 테스, 실리콘2, LS 머티리얼즈, 캠트로닉스까지를 많이 팔았고요. 많이 산 종목은,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엘컴텍, 한국 BNC, 원익 IPS, 칩스앤미디어, 서진시스템, 한양 ENG, GSE, 루닛, 상하프론테크, 한양디지텍, 센즈랩, 아가방컴퍼니, 동진세미캠, 해성 TPC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이 뭐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어제 같은 그런 장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여기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뭘 샀나를 보니까 또 산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어제같이 위기의 순간에 돈을 그러면 어디에 어떤 종목을 사는데 썼지 하고 오늘 이 종목들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장 분위기,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시장 분위기를 좀 골고루 그 읽고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하고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워낙에 크게 지금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글쎄요, 우리 증시가 약간 더 아마 월요일 정도에 좀 더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는 오늘 내일 중에
과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신들 뭐 뉴스 잘 보시고 뭐 좀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를 해서 내일 3분기 실적 기대주들 그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이제 트리온스 회원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장이 마침 또 크게 빠져준 상태, 그리고 우리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아직 저도 그 뭐 시장이 워낙에 막 흔들려 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저점의 좋은 자리에서 사되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저점에서 딱 매수를 한다면 지금은 시장이 원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리를 해서 이걸 내일 드리면 다음 주 초반 뭐 어떻게 초중반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종목들 제가 드리는 그 풀 안에서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를 꾸려서 3분기 실적에 대비하자. 3분기라는 건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내일 드릴 테니까요. 이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매매 종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내일도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